VR에서 UI를 표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반 게임과 차이 나는 VR에서 UI 설정은 UI 조작을 3차원 공간에서 수행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캔버스 게임 객체에 캔버스 컴포넌트에 있는 렌더 모드를 월드 스페이스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게임 객체에 있는 그래픽 레이 캐스터 컴포넌트를 트랙트 디바이스 그래픽 레이 캐스터로 변경해 주어야 됩니다. 또한 입력의 이벤트를 받는 이벤트 시스템 게임 객체에 있는 전통적인 입력을 처리하는 스탠드얼론 인풋 모듈 대신에 VR 기기로부터 UI 입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XR UI 인풋 모듈로 변경해 주어야 됩니다. 나중에 실습할 때 보여줄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기존의 UI가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것으로 입력을 받았다면 VR에서는 인풋 시스템을 사용해서 컨트롤러로부터 입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레이나 다른 인터랙터로부터 UI 요소를 변경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메뉴 버튼을 누르면 UI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인풋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인풋 액션 엑스 파일을 수정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간단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컨트롤러의 메뉴 버튼을 누르면 전방에 UI 메뉴가 이와 같이 나타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UI는 레이 인터랙터를 이용해서 슬라이드를 움직이거나 버튼을 클릭하거나 드롭다운 메뉴를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이그젬플에서 UI 메뉴를 새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UI 메뉴를 캔버스로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들고 그 객체 이름을 UI 매니저로 만듭니다. 그리고 이 게임 객체의 자식으로 캔버스 게임 객체를 넣습니다. 이렇게 별도의 게임 객체를 만든 이유는 여기다가 뒷장에서 설명할 메뉴 매니저 스크립트를 붙일 것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캔버스 게임 객체를 액티브, 디액티브 시킵니다. 만약에 이 스크립트를 여기다가 붙이게 되면 이 스크립트 자체가 디액티브 상태로 돼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캔버스 게임 객체는 고정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가 이동하게 되면 메인 카메라가 이동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메인 카메라 앞에 UI 메뉴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메인 카메라의 자식으로 UI 포스라는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들고 이 게임 객체를 기준으로 이 캔버스 게임 객체를 위치시키면 됩니다. 카메라 전방에 1m 지점에 메뉴를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UI 포스에 로컬 좌표를 001로 하게 되면 메뉴가 항상 전방 1m 지점에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 캔버스 게임 객체는 이와 같이 설정을 해줍니다. 위치는 000로 잡고 스케일 값을 0.001로 XYZ에 대해서 잡아줍니다. 위드스 하이트가 대략 1000 정도 되죠. 그래서 1000m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1000분의 1, 즉 1m 정도 크기가 되도록 잡아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어찌되었던 0.001로 해주면 세팅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캔버스 게임 객체의 캔버스 컴포넌트는 렌더 모드를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월드 스페이스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벤트 카메라는 이 메인 카메라로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캔버스 게임 객체에 디폴트로 있는 그래픽 레이 캐스터 대신에 트랙트 디바이스 그래픽 레이 캐스터 컴포넌트로 변경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벤트 시스템에 대해서도 기존 것을 없애고 XR UI 인풋 모듈로 변경해 주면 됩니다. 이제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어떻게 이 캔버스 게임 객체를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게 만드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뉴 매니저는 메뉴 패턴에 따라서 온오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XRI 디폴트 인풋 액션에 XRI 레프트 핸드 인터랙션 맵에 대해서 새로운 액션을 하나 추가해 줍니다. 가장 하단에 메뉴라고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메뉴에 메뉴 버튼을 바인딩을 시킵니다. 그래서 매 업데이트에서 이 메뉴 버튼의 액션을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현재 프레임에서 이 버튼이 눌러졌으면 이 오퍼레이션을 수행합니다. 메뉴 오브젝트는 메뉴를 나타내는 가장 상위에 있는 게임 객체, 즉 캔버스 게임 객체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메뉴가 나타나게 할 지점은 메인 카메라 앞에 UI 포스라는 게임 객체를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메뉴 포스를 이 게임 객체를 가리키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메뉴 게임 객체가 액티브 상태냐 디액티브 상태냐에 따라서 상태값을 토글 시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태값은 메뉴 오브젝트 닥 액티브 셀프를 읽으면 되죠. 이 값을 not를 하게 되면 true면 false, false면 true로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메뉴 게임 객체를 false면 true로, true면 false로 만들어줘서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메뉴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게 만듭니다. 이 메뉴 게임 객체의 위치는 이 UI 포스에 위치를 넣어주면 되겠죠. 실습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을 UI 매니저라고 만들겠습니다. 이 게임 객체의 자식으로 UI에 패널을 하나 만듭니다. 캔버스는 렌더 모드를 월드 스페이스로 변경을 합니다. 그리고 이벤트 카메라를 이 메인 카메라로 연결해 줍니다. 스케일 값은 0.001로 X, Y, Z 모두 똑같이 만들어 줍니다. 포스 S, 포스 Y, 포스 G를 000로 만들어 줍니다. 이 패널의 색깔은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으로 잡아줍니다. 이 패널의 자식으로 텍스트 메쉬 프로 텍스트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을 게임 메뉴라고 짓겠습니다. 패널의 또 다른 자식으로 UI에 슬라이드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버튼도 하나 만듭니다. 드롭다운도 하나 만듭니다. 이벤트 시스템에 스탠드얼론 인풋 모듈을 제거를 합니다. add 컴포넌트로 XR UI 인풋 모듈을 추가합니다. 메인 카메라에 자식으로 빈 게임 객체를 하나 만듭니다. 이름을 UI 포스라고 짓겠습니다. 이 게임 객체의 로컬 포지션을 001로 해서 메인 카메라의 전방 1m 지점으로 잡아두겠습니다. UI 매니저에 스크립트를 추가합니다. add 컴포넌트로 메뉴 매니저 스크립트를 만들어 붙입니다. 이 스크립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작성을 해둡니다. 저장하고 살펴보겠습니다. 메뉴 오브젝트는 캔버스 게임 객체를 연결해 줍니다. 메뉴 포스는 UI 포스 게임 객체를 연결해 줍니다. 처음 시작하면 이 캔버스가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이 캔버스는 디액티브 상태로 만들어줘서 보이지 않게 만들어 둡니다. 마지막으로 메뉴 매니저에 메뉴 버튼을 연결해 줘야 됩니다. Use Reference를 체크를 하고 XRI Default Input Action XNS 파일을 엽니다. XRI Left Hand Interaction에 메뉴 버튼을 눌렀을 때 UI가 나타나고 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액션을 하나 추가합니다. 플러스를 누르고 이름을 메뉴라고 짓습니다. 이 메뉴에 메뉴 버튼으로 바인딩을 해줍니다. 패스를 누르고 XR 컨트롤러에 XR 컨트롤러 레프트 핸드를 선택을 합니다. 옵셔널 컨트롤스에 메뉴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 XRI 레프트 핸드 인터랙션에 메뉴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메뉴 매니저의 레퍼런스로 연결해 줍니다. 실행을 합니다.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메뉴가 보이시죠? 한 번 더 누르면 사라집니다. 메뉴가 왜 통과하지? 그래픽 레이 캐스트를 바꿔줘야 되죠? 그래픽 레이 캐스트를 제거를 합니다. add 컴포넌트로 트랙트 디바이스 그래픽 레이 캐스트를 넣어줍니다. 다시 실행을 합니다. 메뉴 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타나고 트리거를 눌러서 슬라이드를 옮길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눌러도 작용을 합니다. 드랍다운을 눌러서 원하는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메뉴 버튼을 한 번 더 눌러서 사라지게 합니다. 썸스틱으로 앞으로 전진을 시킵니다. 메뉴 버튼을 누릅니다. 항상 1m 앞에 나타나죠. 그냥은 지나가게 되는데 한 번 더 눌러서 사라지고 좀 더 앞으로 진행한 다음에 다시 메뉴 버튼을 누르면 항상 이 앞에 1m 지점에 생성이 되게 됩니다.